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현재 흐름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데 단순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명분과 모멘텀으로 인해서 폭발하려는 상승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먼저 백악관 핵심 인사가 직접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을 보유 공시를 했고요. 캐나다는 이미 XRP ETF죠. ETF를 승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XRP ETF 판결이 나오는 바로 그날입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 이스라엘, 이란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실 중독의 지정학적, 그죠? 이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좀 혼란스러웠죠? 그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갈등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적대 행위를 완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강세의 재료가 됐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동과 유럽 소식도 인용해서 이란이 이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전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세력들이 가장 주가를 빠르고 강력하게 내릴 수 있는 재료, 가장 센 재료는 바로 이 전쟁입니다. 네. 이것만큼 가장 빠르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즉 지정학적으로 인한 이런 하락들은 빠르게 말아 올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빠르게 롱 청산을 함으로써 세력들의 아래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빠르게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지금 증시 또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은 17일, 18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즉 FOMC 정례회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여러분들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 동결하는 게 시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여행실장이죠. 소르거슨. 이 소르거슨이 이 XRP를 실제로 보유 중이라는 공시를 밝혔는데, 이분은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대선 캠프 전략을 짰던 주요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주요 인사였는데 이 정책 흐름을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면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코인베이스인데, 이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정부가 인정한 거래소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이 XRP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마냥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지갑에 담아 놓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6월 13일이죠. 6월 13일 재정 공시에서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뭐 디파이 토큰과 NFT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미 생태계 중심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캐나다 퍼포 인베스트먼츠 XRP 현물 ETF를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가 XRP ETF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리플이 그간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하는 이 ETF죠. 이 ETF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펀드, 즉 공식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증권이나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권 안에 들어온 금융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승인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온타리오 증거위원회인데, 여기는 정말 여러분들 보수적인 기관인데, 이러한 곳이 이 XRP는 투자 가능하겠다라고 도장을 어떻게 꽝 찍은 겁니다. 게다가 ETF는 연금과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에서도 보유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국민연금과 기관들이 이 XRP를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미국보다 캐나다가 먼저 움직인 건데,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미국 SEC에게 압박이 되고요.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들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들과 고래들은 이걸 알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는 써봤어? 이러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XRP에 대해서 재무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보상할 것이고요. 4억 7,100만 달러 규모로 투자 포착을 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XRP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 XRP를 할당에 발표를 했고 비버파워 인터내셔널은 사무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를 했고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 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어떻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메사리는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할 총 금액이 현재 얼마예요?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 그리고 뭐예요? 또 수급, 그쵸? 이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사모으고 있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는 이 3천원짜리를 지지하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줬는데 일단 중동, 그쵸? 중동발 전쟁에 대한 완화와,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요것들이 계속해서 이 XRP, 즉 리플의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인데, 자, 결국에는 지금 이 박스권이잖아요? 이 3,250원짜리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주고 이 위에 안착을 해줘야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선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4,000원짜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전 고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쌍고점 리테스트를 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결국에 3,250원짜리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전 저점 구간이죠. 2,500원짜리까지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3,250원짜리 돌파하고 안착하면 상방, 그리고 3,000원짜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